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쇠약한 몸으로 아침에 나가 돌아다닌 것이 무리가 되었는지 오후가 되자 나는 녹초가 되었다. 홈즈가 연주회를 보러 나간 다음 나는 소파에 길게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때문에 내 마음은 과도한 흥분 상태에 빠졌고 이상야릇한 생각과 추측이 쉴 새 없이 떠올랐다. 눈을 감을 때마다 피살자의 뒤틀린 원숭이 같은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얼굴은 너무도 사악한 인상을 주었던 까닭에 그런 얼굴의 소유자를 이 세상에서 제거해준 사람에게 감사의 정마저 느낄 정도였다. 인간의 얼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을 드러내는 얼굴이 있다면 그것은 클리블랜드의 이노크 제이, 드리버의 얼굴이 틀림없다. 나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드리버라는 신사가 독살당했다는 내 친구의 가설은 괴이하게 느껴졌다. 나는 홈즈가 피살자의 입가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 맡던 일을 기억해냈다. 홈즈는 뭔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점을 탐지해낸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독이 아니었다면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시신에는 상처도 목 졸린 흔적도 없었다. 게다가 바닥에 그렇게 흥건하게 고여있던 피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이 모든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나도 홈즈도 쉽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의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면 그가 무슨 사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을 세운 것은 분명하지만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홈즈는 아주 늦게 돌아왔다. 몹시 늦은 것으로 보아 연주회만 갔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저녁 식사는 그가 오기 전부터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연주회는 정말 좋았습니다. 홈즈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다윈이 음악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윈은 인류에게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음악을 만들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계를 사는 우리들은 아주 아득한 시절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상상력이 풍부하시군요. 나는 한마디 던졌다. 사람이 자연을 해석하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몸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브릭스턴로 사건 때문에 좀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전투까지 경험한 마당에 신경이 좀 더 무뎌져야 할 텐데 나는 마이완드에서 전우들이 길가에 찢겨 죽는 모습을 맨정신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수께끼가 있죠. 상상이 없다면 공포는 없으니까요. 오늘 저녁 신문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써놓았더군요. 그런데 시체에서 여자 반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잘된 일이지요. 어째서요? 이 광고를 좀 보십시오. 홈즈는 대답했다. 나는 내일 날짜 조간신문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홈즈는 내게 신문을 건네주었고 나는 그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습득물 난에 실린 첫 번째 광고였다. 오늘 아침 브릭스턴로에서 장식 없는 여성용 금반지 습득. 화이트하트 태번과 홀랜드 그로브 사이의 도로에서 발견했음. 오늘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베이커가 221 비번지. 왓슨 박사를 찾아올 것. 실례지만 박사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홈즈는 말했다. 내 이름을 쓰면 그 돌대가리 수사관들이 알아보고 참견하려고 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누가 정말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나한테는 반지가 없는데요. 아,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그는 반지 하나를 내밀었다. 이 정도면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누가 정말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 갈색 코트의 사내, 각진 구두코의 얼굴이 불그레한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가 직접 오지 않는다면 공범이라도 보내올 겁니다. 그런데 그자는 그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일 내 관점이 옳다면, 그리고 나한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내는 반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쓸 겁니다. 내 추측에 따르면 그자는 드리버의 시신 위로 몸을 굽혔을 때 반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그는 나중에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반지를 찾으러 갔지만 그때는 이미 경찰이 그 집을 장악한 상태였죠. 그것은 그가 실수로 촛불을 켜놓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서 그는 경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취한 척해야 했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자는 반지를 잃어버린 일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집을 나온 뒤에 길에서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자는 신문의 습득문란을 열심히 찾아볼 겁니다. 물론 그는 이 광고를 보고 눈이 번쩍 뜨이겠죠. 기뻐 어쩔 줄 모를 겁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보기에 반지와 살인사건을 결부시켜서 생각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테니까요. 그자는 올 겁니다. 반드시. 우린 1시간 안에 그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자가 오면 어떻게 하죠? 나는 물었다. 그 다음 일은 나에게 맡겨두십시오. 그런데 무기는 갖고 계신가요? 오래된 군용 리볼버 하나와 탄약통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총을 소재해서 장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자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인간이니까요. 물론 나는 그자를 덮칠 겁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지요. 나는 침실로 가서 홈즈가 말한 대로 했다. 내가 권총을 갖고 거실에 돌아왔을 때 식탁은 치워져 있었고 홈즈는 예의 바이올린을 긁는 일에 심취해 있었다.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는군요. 내가 방에 들어서자 홈즈가 말했다. 방금 미국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옳아요. 대관절, 그게 어떤...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바이올린 줄을 갈아줘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권총은 주머니에 넣어두십시오. 그자가 왔을 때 낌새를 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얘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두시고요. 그자를 너무 자세히 쳐다봐서 행에 놀래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8시가 됐군요. 나는 시계를 흘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자는 아마 몇 분 안에 여기 올 겁니다. 문을 좀 열어놓으세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열쇠는 그 안에 넣어두시고요.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어제 서가에서 골라낸 특이한 고서적입니다. 국가 간의 정의라는 건데 로렌지의 리에주에서 라틴어로 출판된 책입니다. 이 갈색 표지에 조그마한 책이 나온 것은 1642년 찰스 1세의 머리가 아직도 목에 단단히 붙어있을 때였습니다. 출판일은 필립 드 코리.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표지 안쪽에는 색바랜 잉크로 윌리엄 휘테의 장서라고 쓰여져 있죠. 도대체 윌리엄 휘테가 누구였을까요? 나는 17세기에 실용주의 변호사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 필체에선 법률가 냄새가 나니까요. 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홈즈가 말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셜록 홈즈는 살그머니 일어나 의자를 문 쪽으로 밀었다. 하녀가 문으로 나가 빗장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왓슨 박사님이 여기 사시오. 또렷하지만 목신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녀의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문이 닫혔고 누군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걸음걸이가 질질 끄는 듯했다. 유심히 귀 기울이던 홈즈의 얼굴에
당혹스런 표정이 스쳐갔다. 발소리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왔다. 힘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나는 소리쳤다. 방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기운찬 사내가 아니라 발을 쩔뚝거리는 주름투성이 노파였다. 노파는 갑자기 환한 불빛 속에 들어와 눈이 부신 듯 무릎을 구부려 인사한 뒤 우리 향해 흐린 눈을 깜빡이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홈즈를 흘끗 바라보니 그는 인상을 잔뜩 구기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최선을 다해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뿐이었다. 노파는 석간신문을 꺼내 우리가 낸 광고를 가리켰다. 마음 좋으신 신사분네, 이 할망구가 온 건 이것 때문이라오. 노파는 다시 한번 무릎을 구부려 인사했다. 브릭스털로의 결혼 금반지 말이오. 그건 이번 달에 결혼한 지 꼭 1년 되는 우리 딸 셀리 거라오. 그녀의 남편은 유니온호에서 급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놈이 배에서 내려 제 마누라를 찾아왔다가 그 반지가 없어진 걸 알면 어이구, 그 다음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소. 그놈은 맨정신일 때도 성질이 급한데 거기다 술까지 처먹어 놓으면 말이오. 아, 글쎄, 어젯밤에 그년이 서커스 구경을 갔다가. 이게 따님의 반지가 맞습니까? 나는 물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파는 호들갑을 떨었다. 셀리난 년은 복도 많지. 바로 이게 그 반지라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연필을 집어들고 물었다. 하운즈디치 던컨가 13번지. 여기서는 하품이 나올 만큼 멀다오. 서커스가 벌어지는 곳 어디에서도 하운즈디치로 이어지는 길 중에 브릭스털로는 없습니다. 셜록 홈즈가 날카롭게 말했다. 노파는 고개를 돌리고 눈자위가 불그스레한 작은 눈으로 홈즈를 노려보았다. 이 신사분이 묻는 건 이 할망구의 주소 아니오. 노파는 말했다. 셀리란 년은 팩햄 메이필드 플레이스 3번지에 산다오. 그런데 할머니 성함은? 나는 성씨가 소여고 그녀는 데니스라오. 톰 데니스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놈이 그래봬도 똑똑하고 일하는 건 깔끔하다오. 바다에 나가 있을 때는 말이오. 회사에서는 그놈 이상 가는 급사는 없을걸. 그런데 이놈이 육지로 나오기만 하면 여자애, 술에. 소여 할머니, 반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친구의 신호에 따라 노파의 말허리를 자르고 말했다. 이건 따님 물건이 틀림없으니까 기쁘게 돌려드리지요. 노파는 입속말로 감사와 축복의 말을 쏟아내며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절름절름 내려갔다. 셜록 홈즈는 노파가 방을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두꺼운 더블 코트와 스카프로 몸을 감싼 채 나타났다. 저 할멈의 뒤를 쫓아야겠습니다. 홈즈는 급하게 말을 이었다. 할멈은 같은 패거림에 틀림없어요. 뒤를 따라가면 놈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갔다 올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1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을 때 홈즈는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노파는 길 건너편으로 힘없이 걷고 있었고 홈즈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쫓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홈즈의 가설이 틀리지만 않는다면 이제 드디어 수수께끼가 풀리겠군. 홈즈는 내게 기다려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았으니까. 그가 집에서 나간 것은 9시가 다 되어서였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멍하니 앉아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앙리 위르제르의 보헤미안의 생활을 뒤적거렸다. 밤 10시가 지나자 하녀가 방문 앞을 지나 침실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밤 11시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묵직한 발소리가 방문 앞을 지나 침실 쪽으로 가는 것이 들렸다. 현관문에서 날카롭게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난 것은 거의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홈즈가 방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일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홈즈는 우습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듯 어쩔 줄 모르다가 잠시 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런던 경찰국 형사들한테는 이 일을 비밀로 해야겠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소리쳤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놀려댔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나는 결국 그들을 제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물었다. 나는 나한테 불리한 얘기라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할멈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온갖 흉물을 다 떨더니 금방 지나가는 사륜마차를 세우더군요. 나는 할멈이 어떤 주소를 대는지 들어보려고 최대한 따라붙었지만 그렇게 안달할 필요도 없었지요. 할멈은 길 건너까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으니까요. 하운드 디치 던컨가 13번지로 가주게. 나는 그 주소가 진짜 맞나 보다고 생각하고 할멈이 마차에 탄 걸 확인한 다음에 마차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탐정이라면 누구나 그런 기술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차는 출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마부가 말고삐를 한 번 당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집 문 앞에 도착하기 직전에 마차 뒤에서 뛰어내린 다음 모른 척하고 길을 내려갔죠. 마차가 서는 게 보이더군요. 마부가 뛰어내려서 문을 열고 손님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할망구가 안 내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 마부가 텅 빈 마차 안에 미친 듯이 뒤지며 별의별 욕을 다 퍼붓고 있더군요. 할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부는 요금도 받지 못한 것 같더군요. 13번지에 가서 물어보니 집주인은 캐스윅이라는 점잖은 표구업자였고 소연아 데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러면 다리를 저는 그 힘없는 할머니가 달리는 마차에서 그것도 마부나 당신에게 들키지 않고 뛰어내렸다는 겁니까? 나는 깜짝 놀라 외쳤다. 할머니는 무슨 얼어 죽을 할머니. 셜록 홈즈는 날카롭게 말했다. 속아 넘어간 할머니는 바로 우리였죠. 그자는 젊은 놈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힘이 좋은 치였어요. 그뿐입니까? 전문 배우 뺨치는 연기력에 분장은 가히 최고의 솜씨였죠. 그자는 자기가 미행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나를 따돌리기 위해 그런 수를 쓴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쫓는 자는 우리 생각과 달리 혼자가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그자에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친구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아주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어서 들어가 주무십시오. 정말 몹시 피곤했으므로 나는 그의 말을 따랐다. 홈즈는 오랫동안 자지 않고 연기나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저음의 구슬픈 바이올린 소리가 흘러나오는 걸 듣고 그가 여전히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있음을 알았다. 자, 이렇게 오늘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이 단락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 다음에는 토비아스 그렉슨 능력을 과시하다 라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